김명시 2-2 24년 11월 5일 화요일 37페이지. 묻힐 뻔한 여성 항일 독립 영웅 이춘지영 산진이. 4페이지. 여는 글. 여장군 호칭을 가진 유일한 독립운동가. 이 책은 일제강점기 총을 들고 싸운 김명시에 관한 이야기다. 김명시는 구한말인 1907년 마산에서 태어나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호르몬이 손에 자라나다가 3.1 운동 때 어머니마저 만세 시위로 희생되었다. 당시 12살 김명시는 오빠 뒷바라지와 밥 끓여 먹어가며 9살 남동생과 4살 배기 여동생을 돌보아야 했다. 여동생을 얻고 학교에 다녀야 했으나 차마 교실까지 데리고 들어갈 수 없었다. 동생을 운동장에 내려놓고 교실에 들어가니 선생님 가르치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동생 우는 소리만 귓가에 쟁쟁했다. 노천명이 쓴 김명시 어린 시절이다. 김명시의 삶에는 눈물겨운 식민지 딸과 누이의 애환이 스며있다. 1945년생 마산 토박이 김명만이 60이 넘어 김명시를 알게 되자마자 그가 동네 누나처럼 느껴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4살 배기 동생을 업고 다니던 김명시가 1945년 12월 여성의 몸으로 일본군을 무찌르고 서울로 내려오자 사람들은 열렬히 환영했다. 언론들은 조선의 자랑으로도 부족해 조선의 잔다르크로도 칭송했다. 여장군 호칭을 가진 유일한 여성 독립운동가가 김명시다. 노천명은 김명시의 삶을 소설보다도 소설과 같은 이야기라 했다. 그러나 죽음은 더 비극적이었다.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온 지 4년도 채 되지 않아 부평경찰서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 1949년 10월 13일 김효석 내무부 장관은 의혹투성이인 김명시 사망을 이렇게 발표했다. 본적을 경남 마산시 만동 189번지에 두고 현 주소 서울시 종로구 요상동 16번지에 사는 무직 김명시 42살이란 여자로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난 9월 29일 서울시 경찰국에서 부평경찰서에 유치 의뢰한 것으로 지난 10일 오전 5시 40분경 자기 상의를 찢어서 유치장 내 약 3척 높이 되는 수도관에 목을 메고 죽은 것이다. 세상 인심이 아무리 변한다지만 항일투사 김명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무직 여성으로 발표했던 김효석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복종을 방송으로 폭로하고 월북했다. 지금은 평양 신미리 애국열사능에 안장되어 있다. 그에 반해 1949년 9월에 체포되어 10월 죽는 날까지 어떤 공경을 당했는지도 모르는 김명시는 어디 묻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김명시의 삶과 죽음이 한국 현대사다. 혁명에 앞장서 싸우는 일이 저렇게 비참하고도 신명나는 일이라니. 이것은 독립신보 기자가 김명시와 인터뷰를 마치고 고개를 숙이고 나오며 적은 후기다. 싸우는 것이 비참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피로 얼룩진 조선 의용군의 무장투쟁 역사는 처절하고도 신명나는 일이었다. 1945년 김사량 작가가 북경에서 조선 의용군의 근거지인 연안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만난 중국 처녀들은 거침없이 우리말로 도라지 타령을 불렀다. 조선 사람이라면 노래와 춤, 연극에 능하다고 중국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지금 또 우리말로 조선 의용군가를 부를 수 있는 중국인들을 TV에서 볼 수 있었다. 조선 의용선전대의 활동에는 재기가 넘쳐났다. 흥이 없고 신명이 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K-팝과 한국의 문화 영향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조선 파리의 독립운동가 서영해, 정상천 지음, 말레이시아 출판 저작권 수출, 유럽 무대에서 외교로 조선 독립을 알리다. 파리를 중심으로 임시정부와 유일하게 연락하며 조선의 독립을 위해 27년간 고군분투한 서영해. 미국에는 이승만이 있다면 유럽에는 서영해가 있다고 할 정도로 임시정부의 양대 외교 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역사에 묻혀 있었고 최근에서야 알려지기 시작했다. (37페이지) 일제는 1910년 강제 합병과 함께 마산 민해소에 해산명령을 내렸고 건물은 1914년 문을 닫았다. 하지만 마산 항민의 공유재산으로 남은 민해소 건물은 이후에 각종 집회와 교육장소로 활동되었다. 주로 사회문제, 주민의 이익관계, 민족문제 등이 논의되었으며 청년들의 토론과 외래 인사의 강연회도 열렸다. 1907년 국내 최초로 옥기환 18에 대한 해석 37페이지 옥기환 1875년부터 1953년까지 부한말과 일제강점기 마산의 경제와 교육에 많은 발자취를 남겼다. 1907년 국내 최초의 노동야학인 마산 노동야학교를 설립했고 현 마산고, 마산용마고, 마산상고, 성호 초교의 설립에 관여했다. 1919년 마산 최초 조선인 주식회사 원동무역을 설립했다. 그러나 지역부호로 일제가 일왕을 숭배하고자 메이지 신궁을 짓던 봉찬회의 이름을 올리고 성검을 냈다. 해방 후에는 5개월여간 미 군정기 초대 마산 부윤, 마산시장을 역임했다. 이성윤, 일제강점기, 란티엔, 위지환 1875-1953 사회운동의 사회운동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3 참조 옥기환 구성전 19 구성전 생물미상 마산노동야학 교장 근금저축조합 설립자 마산창고 중력 마산원동무역 대주주 구마산어시장 상민조합장을 지냈고 일제 명치신궁 봉찬회에 헌금을 하기도 했다. 1911년 8월 30일자 매일신보 1907년 국내 최초로 옥기환, 고성진과 같은 지역 유지들이 설립한 노동야학도 한때 민해소에 있었다.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운 조국의 현실을 우려하는 청년 야학 교사들이 명도석, 김명규, 나인한,
팽삼진 등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어물상의 피고용인 노동자, 농민, 빈민의 자제들을 무보수로 가르쳤고 마산 3.1만세 운동에 누구보다 앞장섰다. 김구 선생은 백족지총 지사불방百足之虫 至死不僵이라는 사사성어를 자주 인용했다. 다리가 100개 달린 벌레는 죽어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상권 수월을 위해 몇 달씩 장사를 포기했던 어시장 행상과 좌상들이 바로 백족지총이었다. 그들은 발표도 쓰러지지 않았다. 이른 구한말 마산의 반일 풍토는 경렬했던 마산창원 3.1만세 운동의 역사적 배경이 되었다. 38페이지 어린 김명씨가 본 3.1만세 운동 1919년 3.1운동 당시 김명씨는 12살이었다. 어머니와 오빠가 일을 나가면 동생을 돌봐야 했다. 하지만 마산에서 3.1 독립 선언서가 배포되던 추산공원과 마산창동 민의소, 고마산 장터, 마산 형무소는 김명씨 집에서 걸어도 10여 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였다. 동네가 바로 역사의 현장이었던 것이다. 3.1 독립 만세운동의 함성은 전국을 뒤흔들었다. 3월 3일 시작된 마산의 마산운동은 3, 4월 마산, 창원 전 지역에서 모두 15회의 시위가 일어날 정도로 뜨거웠다. 38페이지 20에 대한 해석 3.15 의거 기념사업회의금 제3장 일제식민지시대와 항일 독립투쟁 3.15 의거사 3.15 의거 기념사업회 2004 1907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노동야학과 마산시민의 자치기구인 민의소, 창신학교와 의신야학교 등 선각자들이 세운 기관과 학교가 마산 3.1만세 운동의 조직적 토대가 되었다. 3월 3일은 두척산, 무악산에서 고종황제의 만국지를 울리는 날이었다. 야학교사인 김용환 21 39페이지 21에 대한 해석 김용환 1884년부터 1933년까지 독립서훈 대통령 표창 1977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1991 1919년 3월 2일 조선국권회복단 김관재로부터 독립선언서 30매를 받고 3월 4일 무악산에서 독립선언서와 독립신문 배포 등 시위를 주도했고 그 혐의로 징역 1년을 살았다. 야학교사인 김용환이 만국제에 모인 사람들에게 조선 독립의 당위성과 항일 권리를 고취하는 연설을 하고 독립선언서를 배포했다. 학생과 시민들은 마산 민의소가 있던 창동으로 내려와 독립 만세를 외쳤다. 오후 4시경 일본 헌병 경찰들과 맞부딪혀 50여 명이 체포되었다. 하지만 주동자 김용환은 피신해 다음 시위를 준비했다. 시위에는 야학교사들이 앞장섰다. 이영재와 김용환은 추산동 할터에서 만세 시위를 다시 열기로 하고 3월 10일 김용환이 약속대로 나타나 연설하고 독립선언서를 배포했다. 이들은 출동한 헌병에게 모두 체포되었다. 김용환 혼자 시위를 책임지기로 해서 다른 사람들은 풀려났다. 그러나 시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2 3.15 의거 기념사표였금 제3장 일제식민지시대와 항일 독립투쟁 3.15 의거사 3.15 의거 기념사표 2004 다른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역 역사가 박영주 3월 21일은 구마산 장날이었다. 경남 일대에서 가장 큰 구마산 장터
지금의 부림시장이 사람들로 북적였다. 지금의 부림시장 앞 도로는 마산 시내를 관통하는 철도길이 있었다. 이날 정오 삼랑 진행 열차의 기석소리를 신호로 마산 전역은 대한독립 만세 함성과 태극기 물결로 뒤덮였다. 시위 군중은 점점 불어나 3,000명에 육박했다. 당시 마산 인구 1만 5천여 명 중 그중 일본인이 4,500명, 조선인만 보자면 마산 인구 3분의 1이 참여한 것이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독립만세를 절규했던 시위 대열에 김명씨의 오빠와 어머니와 오빠도 있었다. 시위 군중의 규모에 놀란 일제 경찰과 헌병은 신마산에 주둔한 중포대대의 병력까지 동원해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군중을 총검과 무차별 구타로 해산시켰다. 체포된 50여 명의 주모자는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마산 형무소에서의 매질 소리와 비명은 나지막한 초가를 넘어 입소문을 타고 번졌다. 다음 장날인 26일에도 봉기가 일어났다. 시위 대열은 애국지사가 투옥된 마산 형무소로 향했다. 독립 만세와 애국지사 석방을 목이 터지도록 외쳤다. 감옥 안에서도 호응해 독립 만세를 부르짖었다. 당황한 일제 헌병과 중포대대 군인들은 시위 군중을 매질하고 주모자 20여 명을 체포 구금했다. 시위 대열의 기세에 놀란 일제는 진해 군항으로부터 군함을 출동하기까지 했다. 3월의 마지막 장날인 31일에도 시위가 이어졌다. 군중은 마산 감옥을 에워싸고 애국지사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했다.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간수로 있던 박광년이 간수복을 훌훌 벗어던지고 시위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일본놈의 하수인으로 감옥 지키는 신세였어도 그 역시 조선 사람이었다. 그도 만세를 외쳤다. 박광년은 체포되어 자신이 근무했던 바로 그 감옥에 수감되었다. 23에 대한 해석 40페이지 3.15 의거 기념사업회 역금 제3장 일제 식민지 시대와 항일 독립투쟁 3.15 의거사 3.15 의거 기념사업회 2004 4월에도 항쟁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4월 3일 일어난 삼진의거, 진전, 진동, 진북 일대의 연합대의거는 만세운동의 정점이었다. 헌병들은 시위 군중에게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했고 칼을 휘둘렀다. 시위 현장에서 8명이 잔혹하게 목숨을 잃었다. 알려진 부상자만 22명. 당시 마산 삼성병원 의사 김형철은 비용을 받지 않고 이들을 치료했다. 그 삼성병원이 김명씨 집 바로 길 건너편에 있었다. 4월 22일, 23일, 24일 사흘에 걸쳐 마산 공립보통학교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감행되었다. 3.1 만세운동은 김명씨에게 학교였다. 야수처럼 어머니와 동포에게 총칼을 휘두르는 일본 경찰과 군대를 보았다. 나라 빼앗긴 민중의 피맺힌 한과 눈물을 보았다. 가난하고 배운 것 없다고 멸시당하고 천대받던 그 이웃들이 성난 파도가 되어 독립만세를 외치고 있었다. 41페이지 유관순 열사와 김명씨 장군 유관순 열사는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여성 독립 운동가다. 김명씨가 1907년, 유관순은 1902년생이니까 거의 동시대를 살았다. 김명씨 1907년, 유관순 1902년. 그런데 유관순은 알려지고 김명씨는 잊혔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까지 사정은 달랐다. 유관순은 신문에 한 번도 보도된 적이 없을 정도로 무명전사였다. 김명씨는 18살부터 일본 검사국에서 주목하고
해방 후 조선의 잔다르크로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왜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유관순을 폄훼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기에. 유관순이 겪은 3.1 만세운동을 먼저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1902년생이니까 17살? 천안에서 태어난 유관순은 미국 선교사의 추천을 받아 교비 장학생으로 1915년 이화학당에 입학했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유관순은 학당의 담을 뛰어넘어 탑골공원과 남변역 등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3월 10일 경독부에서 강제 휴교령이 내려지자 고향으로 내려가서는 집안 어른과 마을 요지에게 독립선언문을 보여주고 오빠, 사촌 언니와 함께 만세운동을 준비했다. 42페이지 그림. 이화학당 시절의 유관순. 유관순의 수영 기록표. 음력 3월 1일이었던 4월 1일 아우네 장터에는 약 3,000여 명의 사람이 모였다. 유관순은 대한독립이라고 쓴 큰 깃발에 태극기를 달고 앞장섰다. 군중은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일본 헌병이 있는 조지소로 향했다. 급히 출동한 헌병과 수비대는 총을 쏘고 총구으로 찌르며 시위군중을 진압했다. 그 자리에서 유관순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포함한 19명이 순국했고 50여 명이 부상당했다. 흩어진 군중은 면사무소와 우편소를 습격하고 전화선을 절단하는 등 폭력적인 저항을 하기도 했다. 유관순은 오빠와 함께 시위 주동자로 체포되어 재판받았다. 일본인 재판관은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대일본 제국 식민으로 살기를 맹세하겠냐고 물었다. 유관순은 나는 외놈 따위에게 재판받지 않겠다. 내 놈들은 천벌을 받고 반드시 망하게 되리라고 재판장에게 의사를 던지며 경력이 저항했다. 다음 해 3.1절에는 감옥에서 옥중 만세 시위를 주동했다. 감옥에서 찍힌 유관순 사진은 꽃다운 나이, 고운 얼굴이 고문과 구타로 통통 부어있는 모습이다. 1920년 9월 28일 18세 유관순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한다. 1년 반 만인가? 박은식의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는 3.1운동 당시 대략 7,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기록한다. 43페이지 24에 대한 해석. 일본 측의 기록만 보아도 불과 3개월 만에 죽은 사람이 7,509명, 부상당한 사람은 15,961명에 이르렀으며 46,948명이 체포 투옥되었다. 유관순은 1920년 이후 순국해 그 7,500명 희생자에도 속할 수 없었다. 묘지를 아무도 챙기지 못해 이태원에 있던 그의 묘지조차 유실될 정도였다. 해방 후 이화학당 출신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그의 항일운동 행적이 알려지고 이제는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로 초앙받게 되었다. 그러나 무명전사를 대표하는 유관순을 발굴한 이화학교 교사 박인덕과 전기를 쓴 전영택은 친일인명사전에도 기재될 정도로 대표적인 친일인사였다. 그들은 유관순을 내세움으로써 친일 이력을 세탁하고 애국자로 둔갑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무엇보다 해방 후 쟁쟁한 투쟁 이력을 가진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항해 유관순을 띄웠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12살 김명씨가 겪은 3.1 만세 운동도 17살 유관순이 주도한 아운의 장터 만세운동 못지 않았다. 마산의 만세운동은 더 먼저 더 나중까지 장기간에 걸쳐 치열하게 펼쳐졌다. 아운의 장터로 구마산 장터로 향했던 만세운동의 함성에 기층민중이 응답했다. 그들 속에서 탄생한 수많은 유관순 가운데 한 명이 김명씨다. 김명씨는 일본 검사에게 3.1 운동으로 자극받았다고 진술했다. 3.1 운동으로 탄생한 임시정부는 우리 국민은 일본의 노예가 아니요 또한 부패한 전제정부의 노예도 아니요 독립한 민주국의 자유인이라고 선언했다. 3.1 운동은 우리나라 민족해방운동의 출발점이고 근대 민주국가 건설의 실천적 토대를 제공한 혁명적 사건이었다. 일본의 노예도 아니고 전제정부의 노예도 아닌 자유인으로서의 선언이 가장 절실한 이는 가장 핍박받았던 김명씨와 같은 기층민중의 딸이었다. 44페이지 야학으로 공부한 김명씨 7, 8, 9, 10 넉 달 반 만에 노천명에 의하면 12살 김명씨는 4살짜리 여동생 복수를 놓고 학교에 다녔다고 한다. 차마 교실까지 동생을 업고 들어갈 수는 없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 동생을 내려놓고 안에 들어갔는데 선생님 글 가르치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동생 우는 소리만이 귓가에 쟁쟁했다고 한다. 김명씨의 어린 시절 가장 아프게 사무쳤던 기억일 것이다. 마산 공립보통학교 학적부에는 김명씨가 1923년 16세의 늦은 나이에 5학년 2학기 방청생으로 수강하다가 수학 능력을 인정받아 6학년에 편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기록은 노천명이 쓴 김명씨의 어린 시절과 상충된다. 1923년이면 여동생 복수가 1907년 8살 15년 8살이라 업혀 다닐 나이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12살 김명씨가 4살짜리 복수를 얻고 다녔던 학교는 어디일까? 남동생 김형규는 제 나이인 1919년 마산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다. 남동생 9살에 당시는 누이가 남동생에게 학업 기회를 양보하는 일이 흔했다. 가난한 집안에서 비싼 월세금 내며 여자아이까지 교육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식 학교에 갈 수 없던 김명씨는 야학에 다녔을 것이다. 당시 마산은 야학운동이 활발했다. 야학에서는 김명씨처럼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아이들에게 우리글과 산수를 가르치고 민족의식도 일깨웠다. 마침 그의 집 가까이 민의소 건물에서는 마산청년구락부가 운영하는 야학이 열리고 있었다. 1921년 노동야학이 중성동에 새로 마련한 교사로 옮겨가자 25에 대한해서 45페이지 마산노동야학은 일제가 노동이 들어갔다고 사상적인 트집을 잡아서 나중에 마산중앙야학교로 이름을 바꿨다. 그리고 1931년에는 지역 유지들이 힘을 모아 6,000원의 거금으로 인근 대지 1000여 평을 사들여 번듯한 새 교사를 신축하였다. 원래의 민의소 건물에서 여자 야학이 문을 열었다. 그해 6월 3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마산 여자 청년회가 창립되었다. 26 3.15 이거 기념사표였금 3.15 이거사
3.15 기념사업회 2004 133쪽. 김명씨가 여기서 공부했다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당시 일본 검사의 예심 결정문에는 김명씨가 마산 청년회 회원이었으며 여자야학 교사였던 김명규로부터 사상적 지도를 받았다고 나와 있다. 김명씨는 야학에서 한글과 기초학습을 수행하고 수학 능력을 인정받아 마산공립보통학교 5학년 말에 편입했을 것이다. 교실에 들어가기 위해 여동생 복수를 내주놓은 운동장도 학교가 아니라 널찍한 민의소 마당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김명씨 보통학교 학적부에는 감찰이 필요하다는 기록이 있다. 학적부 사각박스 안쪽 1년 동안 학생을 관찰한 담임교사가 김명씨를 요시찰로 불안하게 판단한 이유는 어머니의 독립운동 경력이나 야학에서 익힌 남다른 언행 때문일지 모른다. 46페이지. 김명씨 마산보통공립학교 학적부. 47페이지 그림 김형선. 학적부에는 신체검사 기록도 있다. 일본식 척관법 기록을 미트법으로 환산하면 키 139cm. 몸무게 32.6kg, 가슴둘레 68.2cm였다. 질병으로는 만성화농성 중이염이 있었다. 16살 나이치고 크지 않은 몸이다. 가난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성장한 식민지 딸들의 평범한 모습이었다. 생가터가 있는 오동동 문화광장에는 16세 김명씨 신체 크기의 손해상이 보인다. 3.15 이거 발언지 기념관 앞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인권, 자주, 평화 다짐비다. 손해상이 일제강점기 소녀들의 평균 신체 크기에 맞춰 제작되었다. 김명씨는 그 가녀린 체격으로 조국의 자주 독립과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며 모스크바로 상해로 만주로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 1924년 보통학교를 졸업한 김명씨는 오빠 김형선의 도움으로 서울 배화고녀, 현 배화여고에 입학했다. 그러나 이 학교를 얼마 다니지 못하고 마산으로 돌아와야 했다. 미곡 창고 서기로 근무하던 오빠 김형선이 갑자기 해고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명씨는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와세다 고등 여학부 강의록으로 독학을 했다. (47페이지) 소년가장 김형선. 김명씨 오빠 김형선은 1904년 태어나 김명씨와는 3살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김명씨 학적부에는 19살 오빠가 16살 김명씨의 보호자였다. 아버지를 일찍 잃은 김명씨의 가족에겐 실질적인 가장이었다. 천성이 선량한 김명선을 친구들은 소처럼 우직하고 성실하다는 의미로 소라고 불렀다. 김명선은 1917년 마산공립 보통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했다. 4년? 그러나 학비가 없어 고마산의 상가 건물 2층에 있던 2년제 간이 농업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에게는 어린 동생들이 줄줄이 있었고 어머니 혼자에게만 생계를 맡길 수가 없었다. 학교를 중퇴한 그는 어머니를 따라서 부두 노동자로 허드렛 일을 했다. 그 시기에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그도 친구와 이웃과 함께 여기에 참여했다. 마산 창고회사가 설립되자 그는 사무원 서기로 5년간 근무했다.
직장이 안정되자 동생 김명씨를 학교에 보냈고 서울 배화고니어로 유학시켰다. 그 학교는 미국인 여자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 학교였는데 다른 여학교와 달리 기숙사가 있었다. 허헌 변호사의 딸 허정숙도 배화여고 출신 1918년 졸업인데 이처럼 부유한 집안 딸들이 많이 다녔던 곳이다. 직장이 안정되었다고 누이를 서울 유학 보낼 정도로 풍요로워졌을 리는 없다.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 분위기와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볼 때 김영선이 어떤 마음으로 여동생을 서울까지 보냈을까? 1923년은 김영선이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을 왕성하게 할 때였다. 일제로부터 조선이 독립하고 노동자와 농민도 인간답게 살아야 하듯이 여자도 배워야 하고 남자와 똑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여동생을 정규학교에 보냈다. 23년 김영선은 여동생에게 봉건시대 여자의 삶이 아니라 혁명가의 삶을 안내했다. 그래서 오누이는 평등한 사회를 꿈꾸고 실천했다. 3.1 만세 운동은 김영선이 사회주의자가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김영선만이 아니었다.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는 민족주의에서 출발했다. 일제에 저항하기 위해 사상과 이념이 필요했던 당시 젊은이들은 러시아 혁명에 공감했다. 러시아 혁명은 일본을 타도해야 한다는 민족적 각성만이 아니라 민중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는 좋은 세상을 꿈꾸게 했다. 한편 조선의 식민지 지배가 무단 통치만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일본은 기만적이나마 문화 통치를 시행했다. 기만적이나마? 치만. 이러한 상황에 힘입어 1920년대 각계각층의 대중운동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마산에서도 많은 사회 노동단체들이 생겨났다. 김영선은 일찍부터 마산 청년회와 해륙운수조합 등에서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였다. 49페이지 김명시 남동생 김형윤. (1926년 1월 5일) 동아일보에 다음 기사가 실렸다. 마산 소년계에서는 김형윤 군 외 몇 소년의 발의로 마산 소녁독서회를 조직해 매주 화요일 밤마다 모여서 일주일 동안 독서한 것을 서로 토론하기로 하였답니다. 마산 소년독서회. 그때 김명윤의 나이 16살이었다. 당시 마산은 유난히 소년운동이 활발했다. 씩씩소년회, 무산소년단, 불교소년단 등 10개의 소년단체가 활동하고 있었다. 마산청년연합회는 이들 소년단체를 지도하며 소년단체 연맹을 조직하도록 유도했다. 김형윤도 마산소년 독서회를 조직해 소년운동을 이끌었다. 3.1운동에 참여했다가 희생당한 어머니, 모스크바로 간 유학간 누나, 중국으로 망명한 형님으로 김형윤은 어린 나이부터 일제감시 대상이었다. 그러나 김형윤은 고향을 떠나지 않고 1930년대 진해, 마산, 적색 노조운동의 지도자가 되었다. 49페이지 그림 동아일보 1926년 1월 5일 김형윤 소년독서회 관련 기사 少年读书会组织 마산 소년계에서는 김형윤, 진종룬 군의
몇 소년의 발그로 마산소년 독서회, 마산소년读书会를 그 일일에 조직하였다. 는데 매주 화요일 밤마다 모여서 일주일 동안 독서한 것